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목근 혼술 8월 14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고립무원 상태에 빠져있죠. 사실상 해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고 곧 절차를 거쳐서 전국위원회 비대위 같은 절차가 시작이 되면은 이준석 대표는 이 해임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인을 응원하고 독려하는 편이 되어주는 이 사람들도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죠. 그것이 거의 뭐 고립무원에 처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 뭐 당내에서는 최재형, 조혜진, 하태경 의원 정도, 최재형, 조혜진 의원은 혁신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이죠. 하태경 의원은 바른정당 때부터 한솥밥을 먹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김웅 의원 정도, 비대위 가는데 유일하게 반대를 했다는 김웅, 이 정도고, 뭐 원 외에는 국회 밖에서는 뭐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뭐 박민영 대변인처럼 이준석과 개인적으로도 밀접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주목이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준석이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우호적이고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할 때 이준석이 오세훈 캠프에도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시사저널에서 잡지 시사저널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기사를 하나 보도를 했습니다. 오세훈과 이준석 관계에 대해서. 기사 제목은 이준석 우군으로 부상한 오세훈 윤핵관 견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세훈이 이준석의 우군으로 급부상을 했고,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주변, 뭐 장제원이나 이 권성동 이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준석 우군으로 부상한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인데, 이 작은 제목을 보시면은 오 시장 비대위로 코너 몰린 이준석 대표 연일 지원 사격, 그리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여권 일각에서 5.2연대, 오세훈, 이준석 연대, 그 다음에 개혁보수당 창당, 대권 도전, 이 시나리오도 나온다. 자, 이 내용인데, 제가 기사 내용을 좀 풀어드리면서, 제 생각도, 제 판단도, 저희 정치적 견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재기를 노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금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방향을 놓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 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대로 신당 창당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앞으로 이준석이 투쟁을 할 것인가? 본인이 흑화가 된다고 했는데 과연 흑화가 될 것인가? 자, 이런 문제와 다 연결이 되는 이 기사 내용입니다. 당내에서 이른바 윤핵관과 이핵관 세력 간의 개파 갈등 양상도 일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은 이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안 되죠. 인원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 중에 현역 국회의원들은 최재형, 조혜진, 하태경, 김웅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되면은 현역 의원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이준석에게서. 자, 어쨌든 이 차기 당권과 대권을 노리는 여권 인사들은 이 두 세력 중 어느 곳에 힘을 실을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글쎄요, 뭐 고민할 것도 없죠, 현 상황에서는. 어쨌든 기사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 오세훈은 특히 코너에 몰린 이준석을 향해 연일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권 일각에서는 윤핵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권 내 차기 대권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오 시장이 윤핵관 대신 이 대표 손을 잡고 차기 대권을 노리려 한다는 시각이다. 자, 기사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일단 두 사람의 관계, 이준석과 오세훈의 관계, 이 두 사람이 정계 선후배를 떠나서 선후배를 넘어서 정치적 깐부에 가깝다. 깐부, 끈끈한 동지에 가깝다. 이런 평가도 나온다. 이준석은 작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때 오세훈 캠프에서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았죠. 그리고 오세훈은 그 다음에 보궐선거에서 이긴 뒤에 한 두 달 있다가 치러진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페이스북에 당시 오세훈이 글을 올렸는데
이제 우리 당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중도층 그리고 20대 30대 젊은이들은 누가 대표가 됐을 때 계속 마음을 줄까 이러면서 유쾌한 반란을 꿈꾼다. 유쾌한 반란. 그래서 최연소 후보 또 국회의원도 한 번도 못 해본 오히려 3번이나 선거에서 떨어진 마이너스 3선 젊은 후보를 공개 지지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성접대 이후 그리고 증거은폐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계속 옹호를 합니다. 이준석을.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자 오 시장과 통화를 하면서 조언을 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오세훈 시장은 참고 인내해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오세훈에게 이준석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자, 지금도 공개적으로 이준석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 윤리위원회 중징계 결정이 나기 전날이죠. 지난달 6일에 한국경제에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준석 대표가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당으로선 덕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시사저널은 최근에 오신환 전 의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발탁이 됐죠. 그것도 이준석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라는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사를 통해서 윤핵관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오 시장이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을 서울시 새 정무부시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윤핵관이 아닌 이준석과 가까운 인물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뒀다는 이야기죠. 왜 이준석과 가깝다고 하냐면은 오신환도 이준석을 두둔을 하고 있고 특히 오신환은 대표적인 친유승민계, 유승민은 이준석의 멘토죠. 아버지 친구. 친유승민계 의원으로 유승민 북콘서트에 이준석과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신환이. 그래서 그때 오신환은 이준석 중징계 받은 것을 탄핵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당 지도부를 막 비난을 했죠. 또 라디오에 출연을 했을 때는 윤리위원회가 당대표를 모호한 내용으로 해부한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민주적 절차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9명의 윤리위원이 탄핵시키는 정치적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쿠데타다. 이렇게까지 막 비판을 했던 인물을 오세훈 시장이 정무부시장으로 발탁을 하는 것은 결국 유승민을 통한 이준석과의 손잡기 아니냐. 자, 이런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 오세훈이 대권을 염두에 두고 이준석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 대권 후보로 부상을 하게 되니까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준석과 연대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오세훈,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막 언급이 되고 있고 자기 대선에서 이준석이 오 시장을 미는 킹메이커 역할을 자처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이야기는 리서치 뷰가 최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입니다. 범보수. 여기서 한동훈이 1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가 12%, 2위, 오세훈이 11%, 4위, 그 다음에 유승민 10%, 이준석 9% 이렇게 나갑니다. 안철수 6, 원희룡 4. 자, 이렇게 되니 오세훈 입장에서 한동훈에게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동훈에게 밀리고 있으니 한동훈, 그러니까 진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치를 하고 있는 이준석을 끌어안음으로 해서 이것을 반전시키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준석과 동시에 유승민 다음에 또 대선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유승민도 일정 부분 지지율을 갖고 있으니 이준석, 유승민 이렇게 그 세력과 어떤 연대를 할 수가 있다. 자, 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치 구단으로 꼽히죠.
박지원 전 원장도 이런 비슷한 이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 오 시장 그리고 이준석이 창당을 할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권을 노리는 오 시장, 당권을 쥐고 싶어하는 이준석, 이해관계가 맞물릴 수 있다. 자,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2년 후 총선을 앞두고 당권을 잡은 친윤석열계가 공천 칼질을 했을 때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오 시장도 고민이 깊을 것이다. 이거 박지원 전 원장의 분석입니다. 오 시장은 계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두를 유지할 때 차기 대선을 두고 여러 가지 셈법을 계산할 것이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연대를 하고 당까지 같이 만들 수도 있다. 5.2 연대, 오세훈 그리고 이준석 연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가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따라 나갈 사람들이 없지만은 뭐 김종인 또 가담을 하겠죠. 김종인 이준석의 멘토 가담을 해서 또 오세훈에게 별의 순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5.2 연대가 대권까지 간다.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오세훈은 서울시장 선거 때 참모로 썼던 이준석이 어려움에 처해있으니까 격려를 하는 차원이고 또 당장 이준석을 지지하는 일부 그룹이 있죠. 2030 남성입니다. 2030 남성의 어떤 그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준석을 옹호하는 젊은 층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그 제스처일 수도 있고 오신환을 뭐 임명을 했다. 그런데 오신환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마지막 본경선까지 나갔었던 인물이죠. 그때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오신환 이렇게 경쟁을 했었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경선 주자를 뭐 포용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오신환 전 의원이 기획력은 있다는 평가를 국회에서도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발탁을 했다고 무게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이것을 이준석을 잡기 위해서 이준석을 막 옹호하는 사람이라서 부시장에 발탁했다. 이것은 너무 정치적 상상력이 좀 앞서 나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세훈 시장의 캐릭터는 집권당이 돼 있는 여당 그러니까 여당 프리미엄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뭐 명분을 쫓는 인물은 아닙니다. 상당히 실리적이죠. 상당히 실리적이고 과거에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인터뷰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아니고 과거 서울시장 할 때 한 10년 전 이상에 그때 이 오박 연대설이 나돌았습니다. 오박 뭐냐면 오세훈 박근혜 연대설이 나돌았는데 제가 그 연대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당시 오세훈 시장의 대답은 뭐 어떤 좀 원론적인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 내가 바보냐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명박 경선 후보의 지지세가 훨씬 컸기 때문에 그때 서울에서 서울시의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들이 친이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실리를 먼저 앞세우는구나.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집권당이 되는 여당의 프리미엄을 버리고 추운 곳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2년 후에 총선 결과가 정말 국민의힘이 완전히 쪼그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실리를 전혀 취하지 않을 못하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오세훈이 따로 나가서 정치적인 살림을 차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준석이 지금 과연 차기 대권 때까지 정치판에 남아있을까? 당장 경찰 수사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사법 처리가 된다면은 이 정치적 생명은 거의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발붙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다음 총선 공천도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이 정치판에 끝까지 남아 있을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래서 5.2 연대설, 이것은 이 시나리오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려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극히 낮다.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